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경선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정치 얘기를 좀 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나갔죠.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를 당내 친윤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등록을 하라고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당원들이 오케이 하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강하게 나섰던 것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은 여러 가지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받는 당이잖아요. 이걸 용인하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제 개인의 불이익이나 어떤 정치공학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스위치를 끕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 간사해지고 사람이 더 겁이 많아져요. 12월 3일 계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사실 여기서 김문수가 되는 게 난가 한덕수가 되는 게 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한덕수 후보는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걸 따지기엔 이 민주적인 절차 위배가 너무 본질적인 거였어요. 그럼 그럴 땐 그 문제는 저는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저랑 뜻을 같지 않은 의원들도 강하게 나섰잖아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한 6번 정도를 페북을 썼더라고요. 될 때까지 때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줬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반응해줬기 때문에 여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참 좋아했어요. 아서 밀러가 쓴 거잖아요. 어릴 때 이 연극을 봤는데 제 기억에 전무송 씨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봤던 연극 또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딴 생각을 이렇게 하고 멍하니 있다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아서 밀러가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남편이었어요. 의문사 비슷하게 죽었죠.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죠. 케네디가의 관계라든가 마피아라든가 CIA 관련서도 있고 FBI 관련서도 있죠. 이혼하고 한 몇 달 있다가 마릴린 먼로가 죽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장례식에 안 갔던 걸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정치를 보면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는 허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멋진 말이죠. 김종필이라는 정치인은 대단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글씨도 잘 쓰고 한시도 잘하고 그리고 되게 잘생겼었죠. 여러 가지 해안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좋았는지 아닌지 그건 좀 변론으로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 면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치를 허업이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세상에 허업이 아닌 게 있겠나요?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죽음인데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의식의 흐름 따라 막 한다고. 제가 좀 그렇긴 해요. 생각나는 대로 중간중간 말을 이어서 그냥 말하는데 이건 제 라방이니까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죠.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미 북부에 있는 나라들을 독립을 하게 한 완전 대단한 영웅이거든요. 남미에. 이 사람이 독립시킨 나라가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이제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나중에는 이제 축출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쟁기질을 했던 거야. 이렇게요. 결국 자기 신세 한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사람이 해온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그 말이 제가 아까 허업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이후에 가장 최초의 대중가요가 뭔지 아세요? 정확한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가라고. 풍진 세상을 만나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자체는 원래는 서양의 가스펠 그런 거예요. 근데 19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무슨 학생들 익사사고 같은 게 났었나 봐요. 장송곡 같은 걸로 이걸 편곡해서 불러서 유명해지고 그게 192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취입이 된 곡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은근히 굉장히 현대적이고 가사도 좋아요. 가수 이선희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걸 이제 라이브로 불렀어요. 근데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버전을 되게 좋아해요. 이 기타 함춘호 씨가 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진성으로 부르잖아요. 좀 비교적 최근에는 노래를 좀 바꾸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아침에 백년장수를 할지라도 아침에 안개로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불법적으로 교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게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꼭 결단해야 될 3가지를 숙고해서 성의 있게 제시했고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직 수사관님도 계시거든요. 잘 지내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옛날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지금은 체제가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대검 검사장일 때 특수수사랑
강력 깡패 수사를 같이 관장하는 그런 담당이었거든요. 이건 3차장 때였나? 가물가물합니다. 우리 당시 이제 부장이 어떤 대만 삼합회 관련한 첩보를 받아온 거예요. 중요한 간부의 내연녀를 어떻게 조사하다가 우리 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낸 게 뭐냐면 인천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항구에서 거래가 크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단위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큰 단위였어요. 요 사람들 몇 명 잡는 거 말고 그걸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 는 중간이 없어요. 아주 조져버려야 돼요. 국가에서 아주 강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이 나라를 포기합니다. 다른 세력들이. 좀 과해도 상관없어요. 관계를 터야 되는데 기본 거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돈을 뭐 한 9천만 원,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뭐 한 9천만 원,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성공 가능성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 부장이 너무 열의가 강했어요.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수사관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어쨌든 편들어주고 사고 나더라도 제가 책임진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또 리더는 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그렇게 오퍼레이션 해본 적은 없었어요. 갔다가 맞고 올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부재이들이야 뭐 검찰이다 이러면 조금 그렇지만 삼합회면 얘들은 뭐 우리 무서워하겠어요? 정보 자체가 너무 그럴싸했고 국익에 맞는 거였어요. 결국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게 해줬죠. 조금 다행스럽게도 걔네가 냄새를 맡고서 그 자리에 안 왔어요. 그 돈이 떼이지 않았죠. 근데 마약은 잔인하고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미국처럼 됩니다. 일상 거리에서 마약이 막 횡행하는 나라가 되거나 깨끗한 나라가 되거나,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깨끗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임계점이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검수완박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 나쁜 놈들이에요, 저거. 지들 범죄에서 벗어난 건 다 좋은데 이래가지고 평생에 밭돼가지고 우리 애들 다 저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깡패하고 마약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들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상대로 하려면 누가 나서면 국가 권력이 대신 나서 싸워줘야 돼요.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고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얘네들 인권? 그거는 알아서 챙기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깡패하고 학생이들한테 인권을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인권 중요한데, 그런데 국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열렸네. 검사 시절 썰 좀 많이 풀어.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스태프들이 뭐라 그래요. 또 자꾸 뭐 검사 프레임 얘기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전 검사 시절 열심히 일했어요. 그걸 제가 뭐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 거고, 그 과정에서 백 들어준 적 없고, 그 과정에서 외압 받아준 적 없고, 시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저는 계속 특수사를 했었는데 공판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깡패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혼빈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혼인빙자 가늠. 지금 없어졌어요. 혼인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처벌되고 구속되고 막 그럴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 깡패가 쪽팔리게도 그걸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꽤 유명한 깡패였어요. 조사하다가 얘가 잠깐 저한테 할 말이 있다. 제가 하도 몰아치니까 자기가 좋은 제보를 하나 하겠다고. 겨울쯤이었는데 뭔가 들어보니까 이 홍성 쪽에 있는 깡패 조직에 한 2인자, 3인자 정도 되는 애 있는데 자기 조직 중에서 하나를 그래서 묻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직 중에서 하나를 그래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좀 제보를 하겠다. 그러나 그래 제보를 해라. 뭐 근데 나보고 너무 몰아치지 말라. 제가 계속 얹고 있었거든요. 전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몇 년간 안 보이는 건 맞더라고요. 깡패들이 되게 의리 있고 그럴 것 같죠? 절대. 제일 야비하고 제일 뒤통수 치는 놈들이에요. 막 주먹 세고 뭐 프림 잘하면 뭐 위로 올라가냐?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얘는 이제 살살거리면서 정보를 다 주진 않아요. 서로 간에 간 보고 막 밀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군데 장소가 나왔어요. 얘가 어디에도 묻었다, 어디에도 묻었다. 근데 이제 땅을 파야 되는데 겨울이잖아요. 삽으로 땅이 안 파져요. 포크레인을 데려다가 한 반나절을 팠어요. 물론 그 포크레인은 당연히 내 돈으로 했죠. 그때는 그런 보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뭐 그 원혼을 좀 달래주면 좋잖아요. 사실 사람을 얻다가 묻으면 몇 년 지나면 그 위치를 찾기 이 친구를 제가 막 닥달했죠. 장난하냐고 지금 네가. 사실 사람을 얻다가 묻으면 몇 년 지나면 그 위치를 찾기 이 친구를 제가 막 닥달했죠. 장난하냐고 지금 네가. 나 내다바이 치냐고. 막 뭐라고 하면 얘가 변명을 하게 되면 또 그럴싸한 게 아니 몇 년 지났는데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다 몇 번 또 찍으면 그냥 2번을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걸 못 찾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 찜찜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속은 거였어요. 얘네가 사고치고 어디 밀항에 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이용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물론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요. 진실은 모르죠. 이 깡패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게 홍성 쪽에 있는 깡패, 태양회파 이런 거 이름은 더럽게 멋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보통 지네들이 져요. 그런데 뭐 있잖아요. 뭐 양은이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름들은 수사기관에서 붙이는 겁니다. 계보가 있어요. 지방 가보면
광주 쪽은 서방파가 유명하고 부산 쪽은 칠성파가 유명하고 호남 쪽에 있는 깡패들이 독재정권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영동, 당시 강남이죠. 이쪽을 장악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이 있죠. 좀 멋지지 않은 이름들. 이건 다 수사기관이 붙인 거야. 아, 너네는 조양은이가 이거니까 양은이파 뭐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양은이파 안 그래요. 왜냐면 조양은이가 이건데 양은이파 그러겠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동은이파 그러겠냐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동은이파 그러겠냐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 홍성 쪽에 있는 이 태양열파는 어떻게 돈을 뜯냐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여관들이 있으면 여관들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정가로. 하루에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으로 한 달, 두 달 잡아놓는 거예요. 다 하면 그러니까 여관마다 10개씩 방을 잡아서 피서철에 그러면 2만 원 주고 방을 넘깁니까? 여관에서? 아니죠. 20만 원씩 받잖아요.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이 깡패 애들은 그 차액 18만 원 곱하기 10 이걸 그냥 월마다 가서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기도 뭐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관 업주들도 사실상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한테 뜯어내는 거죠. 아, 일단 빨리 검사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수사관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생이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고 힘이 세요.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사관들 보면 잡으러 갈 때 되게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이렇게 허세 덩어리가 되잖아요. 하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다고요. 그리고 앞뒤를 안 본다고. 공권력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몸이 되게 약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잘못 때리면 죽어요. 막 부러지고 이런다고. 지금 지네들 아픈 줄 모르고 덤비니까 그럼 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드시죠.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관들. 시트콤 좋아하는데요. OTT에서 순풍산부인과 옛날에 그게 있더라고요. 봤죠. 김병욱 PD 표의 시트콤을 대부분 좋아했어요. 하이킥. 웬만하면 보면 신구 선생님 나오잖아요. 연기도 잘하시죠.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놀이터에 자주 나가 놀았는데 거기는 꼬도레도 남자애들랑 둘이서만 계속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신구 씨더라고요. 오래된 얘기니까 걔도 많이 컸겠네요. 그러니까 김병욱 PD의 시트콤은요 은근히 가끔 음악 선택을 되게 잘해요. 제가 저번에 순풍에서 비 오는 거리 그 이승훈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도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거든요. 하이킥인가? 박하선 씨 나온 게 하이킥인가요? 시트콤은 원래 웃기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김병욱 씨가 시트콤에서 가끔 딱 그 집어넣는 음악은 웃긴 음악이 아니라 좀 슬픈 음악을 틀어요.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잘 어울려요. 짧은 다리의 역습이죠.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이라는 곡입니다. 박하선 씨랑 러브신 같은 데 나오거든요. 갑자기 좀 뜬금없게.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약간 찡하다니까요. 맞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눈. 거기 그거 있잖아요. 스탠바이 유어맨. 이거 맞아요. 칼라브리니에요.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였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해요. 배우이기도 했는데 특히 이 곡을 잘합니다. 동대문 보세옷 장사하시면 딸릴 듯이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세옷 사러 동대문 자주 갔었습니다. 동대문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